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HBM4 최초 공급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20%밖에 안 될 것이라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많이 실망하죠. 여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왜 주도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BM4의 국면은 누가 이겼냐,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가 어떤 판을 선택하느냐, 결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율 싸움이라고 이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줄 요약을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HBM4를 최초로 공급했다, 기술력이 복원을 했고 엔비디아 HBM4를 첫 번째로 공급했다는 그런 타이틀은 받았지만은 결국 삼성전자는 올해 반도체에서 범용 D램으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것입니다. SK하이닉스는 물량이라든가 엔비디아하고의 그런 관계, 그 다음에 HBM을 안정적으로 공급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HBM4를 만든다고 해서 하나의 품질이 아니라 상중하 이런 것은 빈이라고 그러죠. 최상의 빈 원은 삼성이 가져가는 건 맞지만은 가장 많은 물량을 이렇게 하는 거는 중간 등급의 안정적인 것은 역시 HBM4에서도 SK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분산하고 일정을 최우선으로 해서 SK하이닉스의 비중은 유지하고 삼성을 전략적 카드로 가져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왜 삼성은 최초 공급인데 점유율이 20%밖에 되지 않을까? 표면적으로 보면 시장 반응은 이렇습니다. 성능이 최고고 최초 납품인데 20%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이거 작년에 이제 코엑스에서 전시했던 HBM3E, HBM4, 저도 이게 실물을 다 보고 왔습니다. 동영상이라든가 사진을 다 찍어 놨는데 HBM4가 하여튼 삼성이 그 약간의 그 도박을 걸었죠. 최고의 품질로. 근데 품질은 잘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 SK하이닉스는 올해 HBM4에서 한 50% 중반의 점유율, 그 다음에 삼성은 20% 중반, 마이크론은 20% 수준, 이 정도로 점유율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삼성 출신의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올해 점유율 5%밖에 안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SK하이닉스가 한 50% 중반, 삼성이 한 20% 중반에서 30% 중반, 나머지는 마이크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점유율을 20%를 가져간다고 해도 이건 실패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도된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삼성의 실제 목표는 이것입니다. HBM4에서 기술력은 입증을 했습니다. 원시 D램 플러스 4나노 베이스 타이, 그리고 HBM4E, HBM5를 가면서 베이스 타이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삼성 파운드리가 그것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다시 HBM의 기술 선두권에 올라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HBM4를 하다 보니까 원시 D램 4나노 파운드리를 가다 보니까 원가가 높아지죠. 수율은 또 낮아지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삼성은 무리하게 많은 양을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도 여전히 HBM에서는 HBM3E 12단위 시장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HBM4 시장은 전체 HBM 시장에서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그 HBM보다는 돈 되는 것은 범용, 서버 D램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삼성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 20% 뭐 30% 이런 게 큰 문제는 아니죠. 다시 말해서 HBM4에서 기술력이 제일 좋고 빈 원, 그러니까 11.7GBps의 타이틀을 가져갔죠, 삼성이. 그리고 이익은 D램, 범용 D램, 서버 D램, 이런 전략,
그리고 기술력 올인. 그래서 삼성은 HBM4보다는 HBM4E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HBM4가 비싼 이유는 그래서 물량이 작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HBM4의 원가 구조부터 다릅니다. 베이스 다이는 4나노 파운드리, 그런데 SK는 12나노죠. 코어 다이도 삼성은 원시 디램, 최신 디램이죠. 그런데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원비 디램이죠. 수율도 지금 상승 중이지만은 아직까지 부담입니다. 수율에 대한 얘기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조사에서 수율은 극비입니다. 안 알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신문의 보도를 보면 삼성의 원시 디램의 수율이 한 70%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적어도 80에서 90%는 돼야지 돈 버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원비 디램은 지금 90% 이상으로 알려졌거든요. 그 결과 삼성은 원가의 비중이 높아지고 SK는 원가 비중이 낮은 거죠.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이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HBM4의 초기 물량을 적정하게 하고 최초 타이틀이라는 것을 가져가는 거죠. 생산 능력도 아직 부족합니다. 삼성이 HBM4의 원시 디램 생산 능력은 월 7만 장 정도로 알려졌는데 삼성의 전체 디램 캐파의 1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평택 캠퍼스에 P2, P3 또 최근 P4 공장에 증설이 나섰지만은 이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월 19만 장 수준이 되려면 대략적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삼성에게는 지금 돈 되는 구간은 어디냐? HBM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도 전략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니까 HBM4에서는 기술을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범용 디램, 그다음에 서버 디램은 지금 폭발하고 있으니까 HBM3E 단가 수준까지. 그러니까 지금 범용 디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올해 70%를 예상하는 경우도 있고 80% 예상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용 디램의 원가 부담이 얼마 정도냐면은 전체 가격에서 원가는 한 10에서 20%밖에 안 되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원가 부담은 점점 적어졌고 그만큼 마진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범용 디램 같은 경우는 HBM하고 달라서 패키징이 없으니까 마진은 HBM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리고 삼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램 캐파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SK에 비해서도 1.2배 정도 높죠. 그래서 삼성의 계산은 단순합니다. HBM4로 기술력을 증명하면 끝이고 계속 그것도 팔겠지만은 지금은 범용 디램으로 현금 흐름을 최대화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왜 SK 하이닉스의 주도권은 여전한가?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이라든가 HBM의 전체 시장을 봐서는 SK 하이닉스는 이번 세대에서 그런 HBM4죠. 가장 엔비디아스러운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SK가 편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HBM3를 70% 이상 공급하는 그런 그 실적을 가지고 있고 HBM4에서 물량이라든가 공정이라든가 패키징 모두 인정을 받아서 일정 리스크를 최소화하죠. 그래서 HBM의 초도 물량은 SK 하이닉스가 50에서 60%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HBM4가 들어간 루빈이 제작이 되지만 어쩌면 그건 하반기부터 시장이 열릴 것이니까 삼성은 한 20% 정도,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50에서 60%, 마이크론은 지금 HBM4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실패를 했다. 저도 영상을 찍어놨는데 아직 올리지는 않지만은 적당한 시간에 한 올려볼 것입니다. 대량 양산과 안정 공급은 SK 하이닉스 몫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HBM4 가격을 경쟁사 대비 높게 쳐준다. 가격을 높게 쳐준다는 거예요. 그 대신 물량은 20% 내외라는 얘기죠. 한 다른 또 반도체 기업의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택 P4 공장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HBM4 생산 능력을 가장 빠르게 늘릴 수 있다.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물량 증대를 요청하고 가격까지 올려주면
삼성전자로선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HBM4의 물량을 지금 많이 늘리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아마 하반기 정도 가야지 물량을 좀 많이 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중에 미국에서 최태원 회장하고 젠슨 황하고 구구 치킨 회동이 또 이뤄졌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 9월 말 10월 초에 최태원 회장은 빠지고 이재용 회장하고 정의선 회장하고 강남에서 치킨 회동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최태원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의 딸이죠, 최민정 인테그랄 헬스 대표하고 또 젠슨 황 CEO하고 그의 딸이죠, 메디슨 황 엔비디아 로보틱스 부분 시니어 디렉터하고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구구치킨에서 회동을 했는데, 아마도 HBM4라든가 HBM4E, CHBM, 커스텀 HBM입니다. 이게 주문형 HBM이죠. 그리고 AI 컴퍼니에 대한 협력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거는 이 바쁜 CEO들이 단순한 침묵은 아니죠. HBM4 이후까지 함께 가자는 그런 신뢰가 재확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시장이 삼성은 이렇게 움직이고 SK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HBM4는 지금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고, HBM4E 맞춤형 CHBM은 다음 세대, 그다음에 AI 솔루션 스토리지는 그 다음, 이래 이어지면서 지금 이 중장기 반도체 동맹 그림이 자꾸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뭐 삼성이 잘한다, SK를 잘한다, 누가 이겼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현재 엔비디아의 현행 주력 제품인 블랙웰의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HBM3의 전체 물량의 대략 한 70%를 담당하고 있고, 베라 루빈에 탑재될 HBM4도 60% 이상 초도 물량을 공급할 예정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끝났느냐? 전혀 아닙니다. 변수는 명확합니다. 삼성전자에게도 유리한 시나리오가 많습니다. 마이크론이 초기에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의 비중도 지금 한국 경제에서는 20%를 얘기하지만 다른 데에서는 30% 이상, 35%까지 예상하는 그런 보도도 있으니까, 또 엔비디아가 삼성 HBM4의 프리미엄 가격을 인정해 준다면, 물량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평택의 피포라든가 증설이 가속화될 겁니다. 평택의 피포의 증설이 가속화되는 것은 제가 전화를 많이 받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 쉬고 나면은 철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성은 언제든지 HBM4 쪽으로 스위치,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증설을 해달라, 또 물량을 늘리라,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HBM4는 기술 경쟁이 아니라 전략 게임입니다. 삼성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전략을 짜가면서 이윤을 극대화할 것, 삼성도 SK도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 삼성은 기술력이 복원됐죠. 그 다음에 수익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HBM은 HBM대로 끌고 가고 범용 디램에서 많은 수익을 얻을 것이다. 4월 초 중순에 나온 1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뭐 극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물량 HBM3E는 70%, HBM4는 60%, 그 다음에 신뢰는 뭐 지금 따라갈 수가 없고 주도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엔비디아는 삼성, SK 다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망을 멀티밴드로 하면서 그 전략이 이제는 잘 맞춰서 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HBM4의 판은 아직 1라운드가 뭐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삼성이 이제 설 연휴가 지나면 2월 셋째 주 아니면 넷째 주에 HBM4가 엔비디아에 출하가 됩니다. 비행기로 날아가니까 하루미 아니면은 그냥 대만으로 가서 패키징이 돼서 루빈에 장착이 되겠죠. 그래서 진짜 승부는 HBM4E, CHBM 맞춤형 메모리에서 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런 방송에 그냥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할 일은
아니다고 보는 겁니다. 서로 전략 게임이 상당히 치열하다는 거, 이걸 한번 보시면서, 그리고 주식시장은 올해 우상향할 것이고, JP 모건이 말한 것처럼 올해 뭐 주가가 7,500까지도 예상하는 걸 본다면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종목을 잘 고르신다면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